안녕하세요. 19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 함수 포인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보이드 포인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셨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포인터들과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어설프게 아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에 함수 포인터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드 포인터를 추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요. 모든 문법은 일단 어디에다 활용할 것이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수 포인터하고 보이드 포인터는 19장에서 이걸 왜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을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자, 보이드 포인터는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메모리의 동적 할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절치가 못합니다. 우리가 이 C 언어로 공부하면서 이 상당히 베이스적인 내용을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함수 포인터의 파워를 갖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할 경우에 아마 조만간 이제 이 API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이러한 걸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프로그래밍 기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OS가 있고요. 우리가 미리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함수를 갖다가,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OS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우스를 갖다 움직이면 이 함수 호출해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키보드를 갖다 누르면 이 함수를 호출해달라.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될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서 OS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마우스가 눌린다거나 하는 형태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OS가 알아서 함수를 호출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이걸 우리가 소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벗어난 얘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 이제 실제로 이 함수 포인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갖다가 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문법적인 요소의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디에다 활용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시간 지나시면 다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제가 좀 다른 형태로 함수를 이번 시간에는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함수 포인터를 이해하시려면요, 함수를 잘 이해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코드를 갖다가 컴파일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함수들은 실행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함수들은 누구에 의해서 실행이 되냐면은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되죠. 자, CPU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함수들이 올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실제로 컴파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실행되어져서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 영역은 fct라는 함수가 올라간 메모리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은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얘도 함수잖아요, 그죠? 자, 함수가 올라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f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함수의 몸체 부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어떠한 것이 또 메모리상에서 자리를 하게 되냐면, 자, 이 fct라는 이름 있죠? 이 fct라는 이름도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실행되는 경우에 이 fct라는 이름도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ain이라는 이름도, 이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요,
fct라는 함수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면은 뭐 올라간 주소가 있을 거라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OX10번지에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도 역시 OX20이라는 주소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fct라는 이름은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함수의 이름은 실제로 지니는 값이 있어요. 얘가 얼마를 지니냐면 바로 OX10이라는 값을 지녀서 실제로 fct라는 함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위치 정보를 지니는 포인터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뭔가를 갖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놓치지 않으셨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fct라는 함수의 이름은 실제로 함수 본체 부분이 메모리 공간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위치 값을 지니는, 위치 정보를 지니는 포인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main이라는 함수는 얼마를 지니게 되냐면 OX20이라는 값을 지녀서 어디를 가리키게 됩니까? 실제 main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함수의 이름은 포인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는 실제 그 함수가 실행되어서 메모리 공간에 존재할 경우에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장을 그럼 좀 달리 우리가 읽어볼 줄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자, fct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1, 두 번째 인자로 3을 전달한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읽어왔었죠. 그런데 달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읽을 줄 알아야 되냐면요, fct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fct라는 이름의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1이라는 인자값과 3이라는 인자값을 전달을 해라 라는 의미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왜? fct라는 이름은 함수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fct와 main이라는 이름은 포인터인데 다만 얘네들은 함수의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리켜 우리가 함수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개념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요, 뭐 이번 장에서의 함수 포인터는 사실 다 공부한 겁니다. 요 개념만 잘 이해를 하세요. 자,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fct라는 함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안에 존재하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1과 3을 인자로 전달해라. 자, 넘어가도록 하죠.